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죠? 주가에 대한 스트레스. 좀 오를 듯 하는데 또 빠지기 시작하니까 참 환장합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하지 말아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들 거예요. 하여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 멘탈이 약해서, 정신력이 부족해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몰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가 더 잘 전이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사려 깊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멘탈이 약하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타인의 마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여러분이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조금만 버티고 좀 오르면은 그때 가서 매도해서 꼭 수익을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진짜 공매도 때문에 좀 짜증났는데, 하여튼 1년 반 만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어요. 증시에 미칠 영향에 투자들의 관심이 쏠리는데, 외국계 펀드가 매수와 매도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됐죠. 그동안 국내 증시를 외면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고, 다만 업종과 종목별 영향은 크게 갈릴 것 같네요. 전문가들은 최근에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음에도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높지 않거나 현금 비중이 큰 종목이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 날짜는 3월 31일, 어제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은 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그 외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에 공매도가 가능해졌고, 이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그리고 빌린 주식 갚는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일단은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인데, 이 대목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개미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특히 23년 글로벌 투자은행의 그 무차익 공매도 있죠. 무차익. 이 무차익 공매도가 대거 적발되어 개미들 불만이 폭발합니다. 금융당국은 같은 해 11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특히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들이 이탈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 기간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약 27조 1993억 원. 공매도를 통한 해지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액티브 성격이 자금 유입이 줄었고, 연초 이후로 신흥국 내 중국보다 한국 시장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는 판단이고, 향후 공매도 금지 조치는 가급적 단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를 하네요. 이번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그동안 국내 증시를 외면한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거라는 전망인데,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유사한 흐름이 좀 있네요.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0월, 21년에 8월, 2020년 3월 이렇게 세 차례 공매도 금지를 취했는데, 이 조치는 각각 8개월, 3개월, 14개월간 이어집니다. 세 차례 모두 공매도를 재개한 외국인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1차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에 코스피 외국인 거래 대금 비중이 17%에서 공매도 재개 후 1년간 20%로 증가를 했네요. 2차 금지 기간 전에는 17%에서 23%, 3차 금지 기간 전에는 16에서 22%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확대가 됐습니다.
공통적으로 과거 공매도 금지된 시기에는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이 크게 감소됐다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후에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도 공매도 재개 시에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이 상승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MSCI는 지난해 24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변함없이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했고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시장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죠. 앞서서 MSCI는 공매도 전면 재개,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고 공매도 재개는 수급 규제를 풀어낸다는 관점에서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포함 여부에 영향을 줄 거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과거에도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된 사례가 있어요. 지난 2008년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에 보니까 선진국 지수 편입 발표부터 실제 편입이 이뤄진 2년 동안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약 50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금지 기간에 국내 주식시장에 공매도 잔고는 눈에 크게 줄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 보니까 3월 25일 기준 코스피하고 코스닥 공매도 잔고는 각각 3조 7천억, 1조 7천억 수준인데 공매도 금지 전보다 각각 8조 1천억, 4조 3천억씩 줄어든 규모입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금지 전 수준까지 회복되는 기간은 6에서 8개월 정도, 이 기간에 종목별 주가 흐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이네요. 전문가들은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반면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을 주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한 달간 대차 잔고가 증가한 동시에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한 종목을 가급적 피하라는 거죠. 실적 추정치 변화와 대차 잔고 증감, 외국인 지분율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으나 주가 상승률은 그에 못 미치는 종목은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죠. 또한 현금 비중이 높고 자기 자본 이용이 높을수록 공매도 재개 후에 주가에 유리하다는 전망도 있고 이 같은 조건을 비교해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금융, 호텔, 레저 업종이 공매도 재개 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SDI, LG화학,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키움증권, 하나생명, 카카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을 추천하는 의견이 대다수네요. 공매도 재개 후에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라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대형주가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최근에 20년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9.9배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종목이 과거 주가와 글로벌 유사업종 대비 낮게 평가되는 상황이고 전통산업의 업황 반등과 함께 반도체 주가 반등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죠. 반면에 공매도 재개 효과가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더 클 거라는 전망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대안으로 선물이나 옵션을 통한 해지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 코스피 대비 선물 종목 수가 현저히 더 적은 코스닥에서는 해지 거래가 제한적이죠. 그동안 해지 거래가 제한된 코스닥에서 공매도 재개에 따른 거래 활성화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 후에 시장이 안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장주 위주의 랠리가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눈길도 끄는데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인 수급 측면의 이벤트죠. 하반기에는 공매도 잔고가 금지 전 수준인 10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이후부터는 성장성이 부족한 한국 증시에서 성장주의 희소 가치가 재차 주목받을 수 있고 지난 21년 공매도 재개 후에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공매도가 확대되고 결국은 22년 주가 급등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공매도 때문에 좀 상승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